말씀 내용 알고 있어서 제가 드린 질문은 뭐냐면 그 아까 그 말씀 속에 이제 일본인이 그 5억 불 얘기를 이제 한 거잖아요. 이제 5억 불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한국이 요구하는 건 일본이 이해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종에서 교수님께서. 근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5억 불을 받아서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일본인의 사례를 드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여기에 내가 인용했다는 걸 썼어요. 여기에. 그 인용하신 말씀의 취지가 그 일본인의 생각하고 군수님 생각이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게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쓴 거를 내가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인용한 거지 내가 이렇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니 내가 뭐 바보예요? 어린애예요? 그리고 내가 이 특강을 통해서 어떤 이 전후 좌우를 잘 알고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 이 아베에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피해를 입어요 앞으로. 삼성이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냥 500대 기업 중에서 삼성이 15번째 들어있다. 그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근데 저게 불화수소다 뭐 반도체 뭐 이런 걸 자꾸 규제를 가면 우리가 핸드폰 무너지고 반도체 무너지면 삼성이 무너지는 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우리가 가만히 그냥 앉아서 신문에 나는 거 방송에는 남의 일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의도로 그거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고 울산시 있는 사람들하고 그거 끝나고 저도 또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후좌우는 모르고 내가 1시간 40분 했어요. 근데 거기 그 사람이 아마 다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이게 이렇다 저렇게 그렇게 나는 그런 매도당하는 거는 그건 난 이해 못한다 이거예요. 교수님 그러면은 이번 자료 마치시고 그 직접 작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기자단한테 그 특강 원문을 공개해 줄 수가 있으실까요? 이거는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또 그날도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해를 나가지고 거기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그걸 보장해 줄 수 없잖아요. 이거를 어느 부분을 틀 잡아가지고 전체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부분만 가지고 이건 뭐 어떻다 편파적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나는 더 그거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건. 근데 선생님 그 일본인의 얘기를 말씀하실 때 뭐 위안부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일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일본인들이 그 회사 뭐 우리한테 돈을 주고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항의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 못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취지가 그 아니, 전체 강의 주제에서 인정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일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본 사람 전체로 몰고 가지 말자는 게 생각이에요. 그건 변함없어요. 일본의 친한파 또 안중근 의사 그 숙모회 일본 가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제1교포들도 지금 뭐 한 60만 넘게 되는 걸로 아는데 과거에 65년 한일국교 정당화 때는 다 북한이 3분의 2가 북한 편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1교포가 거의 제가 믿기로는 100% 우리 한국을 지지하지 지금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1교포들이 우리 고국을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많이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본에 사는 교포나 일본 사람이 다 친한파까지도 매도해서 우리 한국을 떨어져 나가는 건 하는 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충분히 우리 입장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 아베가 그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일본 국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온 국장한테도 얘기했고 인솔자한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에게 지금 원한지고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아베는 자꾸 이렇게 한국을 따돌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고 그래 한국 경제를 죽여서 한국을 분리시켜서 발목을 잡아서 일본이 얻을 게 뭐냐 그런 얘기까지 내가 그 국장은 그 사람들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인으로서의 어떤 꼭 애교관만 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인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에 있는 교포라든지 일본인 신지들을 통해서 이거를 아베가 그렇게 그냥 브레이크 없는 차만 내달리듯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교수님, 일본이 우리한테 제공한 5억 달러가 한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내가 인용한 거예요. 아니 근데 개인의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그 주장을 도움이 됐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죠. 나도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꼭 그 사람이 조선일보 주필이 그렇게 썼지만 그렇게 쓴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건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한 인물이 아니니까 현장에서 그 돈을 쓴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때 뭐 대학 다니고 겨우 이제 직장 잡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러나 도움이 된 거는 죄송합니다. 저기 일정이 지금 30분서부터 있으셔갖고 2분만 딱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걸로 이만큼 됐다. 그러니까 어떻다. 아니다. 그런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1964년도에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일본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미군의 후방 기지로서의 엄청난 부를 축적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2대 강대국으로 떠올랐고 또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힘을 빌려서 우리보다 무기도 더 앞서 있었고 경제력 이런 것도 우리랑 앞서 있었잖아요. 제가 들은 걸로는 아는 걸로는 1974년에야 우리가 북한 경제를 앞질렀다. 군사력으로 추월했다. 그렇게들 책에 나오고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돈이 또 이렇게 도움이 돼서 이렇게 했다. 단언도 못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갖다 낭비하고 그냥 이랬다고는 보지 않는다. 나도. 그러니까 유용하게 국가 발전에 썼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이제 매우 유감이다라고 아까 오셔가지고 입장 말씀하실 때 유감이시고 가족이나 독립국민과 심려 끼쳐서 미안하다 네.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 말하는 내용을 현장에도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에도 보도전에도 일부만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그건 증상이가 첫 번에 어떤 얘기를 하고 끝에 중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내용만 보고서 그렇게 저 새끼 좀 미친놈 아니야? 나쁜 놈일세?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게끔 하신 분이 있다면 제 본의도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했다는 거는 그건 솔직히 제가 심려를 끼친 부분이니까 그건 사과해야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여하튼 어떻게 됐든 경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를 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여기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얼마나도 이런 게 퍼져나가서 공무가 이름이 이렇게 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면은 그거는 불편한 생각을 갖도록 심려를 끼쳤다면 저는 죄송하고 사과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일본 언론에서 났던 게 그냥 글로만 난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동영상으로 저장이 돼가지고 그게 올라온 게 있어요. 알아요. 네, 그게 이제 1시간 10분 정도 길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1시간 40분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30분 잘린 거에 대해서는 그게 좀 억울하신 게 있으신 건가요? 아니 있어요. 억울하다만 내가 뭐 그런 얘기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처음서 끝까지의
전반적인 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부분만 딱 잘라서 이렇고 이렇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어떤 내가 뭐 말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첫 번에 시작해서 중간에 어떤 예를 들고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하에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뚝뚝 자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다 저기도 시비를 붙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폴란드, 핀란드 이제 얘기 들으면서 네. 그쪽은 지배국들한테 적극적으로 항의를 안 해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핀란드 교민을 만나서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부터 노조운동에도 공산주의에서 바웬사가 나라를 뒤집어펴서 1990년에 민주화됐다는 건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헝가리와 더불어서 되게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 이번에 세계 유네스코 등재된 그 시장들 기관 자치단 대장들 모여서 한 400명이 모여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교민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여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내가 이 납득이 안 간다. 600만 명이 학살을 되고 123년을 압박을 받았는데 우리는 36년 하고 이걸 이 원안이 안 시키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했단 말이냐.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이 나라는요 90%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독일을 용서한 게 아닐까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재 독일이 6천 개의 공장을 폴란드에 갖다 놓고 거기에 종업원이 30만 원. 근데 단지 일본이 다 우리를 증오하고 그런 대상은 아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아베가 극우 우파를 선동해가지고 우리 보훈에도 일본의 그 금융회사에 있다가 한국놈 다 가라고 쫓겨나서 한국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우파의 그 극렬한 그 사람들 아베의 이 노름을 하루도 빨리 멈추게 하고 단절시키게 되겠는데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일본을 전부 매도하지 말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예도 있고 저런 예도 있다. 그거를 예를 들은 거지. 그거를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어떡하지?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해? 내가 바보해? 아니지. 자, 고맙습니다. 지금